겨울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감자 등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공단에선 저수지가 말라 공업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실국 업무 보고를 받는 것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각 지역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현지 의견을 듣는 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겪었던 초유의 화장 대란은 시급한 국가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충남 지역 곳곳이 바싹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비가 적게 내리면서 지역 농가부터 공단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감자밭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농부의 표정에선 근심이 가득합니다. 한 달 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감자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겁니다. 밭의 흙은 습기가 없어 말라붙은 지 오래입니다. 예년에는 주먹 크기의 감자가 쏟아져 나왔지만 올해는 엄지손가락만한 감자 몇 개가 고작입니다. 40일 가까이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수분이 없는 바람에 작년에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운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최고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난달 충남의 평균 강수량은 5.4mm. 이달 들어 비가 조금 내렸지만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애당저수지와 보령댐의 저수율은 각각 40%와 23% 수준인데 충남도 내 평균 저수율도 절반을 겨우 넘긴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수장 가동이 어려워 모내기를 못하는 경작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살수차를 투입하는 등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타들어가는 논바닥을 적시기엔 역부족입니다. 저희 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아직까지 물을 못 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내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공업용수 확보도 비상입니다. 석유화학기업이 밀집한 대산공단은 하루 28만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아사노에서 16만 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인근 대우호에서는 12만 톤의 공업용수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우호의 저수율은 29% 수준입니다. 가뭄이 계속 이어져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서산시는 대우호의 물을 더 끌어오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농업용수의 염분 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고심이 깊습니다. 가물막이 공사도 하고 물막이 공사를 해서 대우 물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또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과의 또 마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상청은 이달 21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부족에 이어 수돗물 제한 급수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 가뭄 해갈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힘센 충남준비위원회는 13일부터 사흘간 실국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목표와 전략, 공약과제 등 가안을 마련한 뒤에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도정 슬로건과 비전은 14일부터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 시군 관련 주요 공약에 대한 현지 의견도 들을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인구 밀집 대도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지역의 화장시설들이 사망자를 제때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화장 대란이었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시급한 국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전국 화장시설 현황 자료입니다. 화장시설 2곳이 있는 서울은 화장로 1기당 수용 인구가 32만 5천 명이고 화장시설 4곳이 있는 경기도는 화장로 1기당 수용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부산과 대구도 화장로 1기당 수용 인구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수도권과 인구 밀집 대도시의 화장시설이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장시설 부족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시급한 국가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시도별 3일차 화장률 자료를 보면 60% 안팎의 서울과 부산의 3일차 화장률은 한 달 만에 5%대로 급감했고 70%가 넘었던 대구와 인천의 3일차 화장률도 한 달 사이 1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화장시설이 늘어나는 사망자를 제때 수용하지 못해 유가족들이 3일장을 치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전국 화장로의 운영 시간을 늘려가며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상 초유의 화장 대란은 초고령 사회의 길목에서 경각심과 시급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이 주민 기피 시설이라 단기간에 시설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가 뚜렷하기 때문인데 가까운 지자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광역 화장장도 지자체 협의와 주민 갈등이 복잡해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화장로를 늘릴 공간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화장로를 증설하는 방법이 있고요. 화장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화장 방식을 기존의 대차식에서 캐비넷식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화장시설 부족 문제는 시급한 국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민선 8기 자치행정과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 현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달부터 올 하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치솟는 물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요금의 정산 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는데요. 다음 달에 이어서 오는 10월에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도 지난 4월에 인상된 데 이어서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4월에 이어 10월에도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반 인상되는 셈인데요. 만약 3분기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될 경우 당장 7월에도 이 두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도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가스와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충청권 지방은행은 새로운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며 원래 있었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충청권 지방은행은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충청권에만 집중된 금융구조조정으로 퇴출됐습니다. 충청은행은 1998년, 충북은행은 1999년에 각각 퇴출됐는데 당시에 같이 퇴출된 지방은행은 강원은행이 유일합니다. 영호남 6개 은행은 그대로 생존해서 충청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충청권은 지방은행 퇴출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악화됐고 아울러 지역 금융 서비스가 불균형을 이루게 됐으며 지역 금융 경제가 낙후됨에 따라 자본 영해 유출이 심각해졌고 금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금융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유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고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역민의 예금이 지방은행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로 순환, 또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최근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60만 충청인의 염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은
지방은행 설립 여론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온라인으로 100만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청인의 소망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많은 성원이 필요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지방은행 설립이 탄력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충남도가 관광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 관광진흥청과의 정명호 관광정책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관광정책팀장 정명옥입니다. 예, 지난 9일에 관광 모니터단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충남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모니터단은 도내 유명 관광 명소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충남을 찾아온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도가 2016년 충남 관광 모니터단으로 처음 발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충남 관광 모니터단은 청결, 친절, 안전의해 요소 등 관광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관광 시책을 제언하는 등 지역 관광지 현황을 관찰, 점검, 개선하는 지역 관광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관광지 현장에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건데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네, 올해는 지난 9일 발대식을 통해 문화관광 해설사 25명, 도내 외국인 유학생 5명 등 30명을 신규 의촉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88개 주요 관광지에 173명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배치되어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와 외국인 유학생들로 관광 모니터단을 구성하였고요.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도내 관광지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광 모니터단의 역할은 주요 관광지의 전반적인 방문 점검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도로 표지판, 주차시설 등 관광 부대시설의 점검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 사유시설은 점검 활동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점검 활동 결과는 월별로 시군에 전달되게 되고요. 연말에는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모니터단 제보 결과의 사후 관리 방안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럼 이 모니터단의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관광 모니터단 제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채택된 사항은 시군 관광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개선 조치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발굴 처리한 불편 사항은 환경 정비, 안전 관리, 안내 표지판, 주차시설 개선 등 제보 유형별로 매년 200여 건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제보 사항의 90%가 개선 조치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나 환경 정비와 화장실, 주차시설 개선과 같은 제보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관광 모니터단의 목표는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매년 관광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관광지의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 충남의 관광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충남도 관광진흥과 정명옥 팀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윤봉길 평화축제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예산군은 17일부터 이틀 동안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49회 윤봉길 평화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축하 무대와 불꽃쇼, 영정 모시기 거리 퍼레이드와 독립군 훈련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밖에 야간 경관 조명과 피크닉 존이 설치되고 먹거리 부스도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